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의 신살론 비결 합과 형충파해 중에서 오늘은 햇살 작용을 공부를 하시는데 6개의 햇살 중에서 마지막인 신의 햇살, 그래서 신금과 해수가 만나면 햇살 작용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 그 어떠한 형살과 충살, 파살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리고 또한 합이나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햇살 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순수하다고 그래요. 햇살이지만. 그러면서도 묘하게도 이 해수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즉 신금은 신자진을 이루는 성분이요. 이 해수는 해자축도 이루지만 해묘미를 이루는 성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신금이 신자진을 이루는 이것과 해수가 해묘미를 이루는 이것과는 다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해수는 12지지의 마지막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소, 범토, 용변, 말량, 원닥해, 대지에 해당이 되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로 마지막이다. 모든 선천에 자수에서부터 시작된 선천의 기운과 후천의 기운이 이 해수에 모인다. 그리고 이 해수에 모이는 그 이유는 해중 간목 장생지이기 때문에 이 해중 임수의 마음은 오로지 이 간목에게 간다 그래요. 그리고 십천간의 마지막인 개수, 이 개수는 해수의 또한 마지막, 그래서 개해가 되는데, 이 개수의 마음은 오로지 간목 자식한테 마음이 간다. 그래서 목적은 해묘미 목국을 만들고 간목을 성장시키는 것이 해수의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에 이 신금은 신자진을 이루고 수기가 범람하게 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묘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이 해중 임수의 마음이 간목에게 오로지 가는데, 해중 임수 입장에서 이 신금은 신중기원금은 모친이다. 그런데 모친이 갑경칠살로 이 간목을 도식하는 모친이다. 그래서 이 해중 임수는 간목이 자식이 되는데, 이 간목 자식을 나의 친모에 해당이 되는 신중연금 모친이 도식하는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보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안 보고 있을 때는 자식 간목을 길들이려 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 임수 모르게 취업하는 상, 이것이 바로 햇살 작용의 묘한 그것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해중 임수가 신중경금을 햇살하는 기운이 더욱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신해 햇살이 있게 되면 해수에 해당되는 육친통변, 이 해수에 해당되는 임수, 임수가 신중경금을 묘하게도 미워하고 꺼려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살펴라. 그러나 화왕절에 태어나서 목화기운이 왕성하고 유력하고, 그래서 신해가 시신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죠. 이 신금이 있어서 신자진을 항상 이루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 사태가 어떠한 경우라도 나타나지 않는다. 물 부족 사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토기는 토기대로 윤택하고, 그리고
물의 쓰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발복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해수가 재물이나 관성이 된다면 상당히 발복 기운도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육친통변과 십신통변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의 햇살은 사화와 신금이 육합을 하는데 해수가 끼어들어 해사충으로 사신합을 풀게 하므로 해살이 성립된다. 신금이 해수의 금생수 할 듯하지만 신중경금이 해중간목을 극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수는 미약 원수로 간목을 키우는 어머니인데 자식인 간목을 극하는 경금의 도식으로 해수의 활동이 거칠어지기 쉬워서 적극적인 통제 작용이 필요하다. 해수가 지나치게 왕성해진다면 제방제수하고 목화기운으로 수기를 유도해야 한다. 해중 간목은 해수가 품고 있는 미래의 희망과 같아서 현실의 꿈이 좌절되기 쉽고 신중경금에 해당하는 육친을 미워하고 원망한다. 신중경금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해중임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해수 입장에서는 신금은 인수인이 윗사람으로부터 피해가 자식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통변하면 될 것이다. 육친성과 금묘화실을 적용해서 보면은 될 것인데, 일시지에 신의 해살이 있다면 안면에 상처를 입어 흉터가 생기거나 임수나 계수 일가는 수액 관련 사고나 선박, 차량 관련 사고 등과 임수에 해당하는 육친의 자궁병이 염려된다. 왜 그러냐면 임수에 해당하는 육친은 간목이 임수의 자궁이다. 그래서 자궁병이 염려된다. 또한 경금이 간목을 칠살하므로 정신이 깜빡거리는 그러한 증세, 기억력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신의 햇살이 명식에 있다면 얼굴에 흉터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은 꼭 그 유유자영살, 오자영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얼굴에 흉터가 있다. 해자형, 진진자형, 이 형사를 가진 사람은 꼭 얼굴에 흉터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머릿속이든지 쌍꺼풀을 하든지 등등등등 얼굴에 그러한 흉터가 있을 가능성을 상징한다. 대운에서 연월지에 해살이 이루어지면 조부모나 부모 또는 처가의 상을 당하는 일이 있으며, 일시지에 해살이 성립되었다면 선후배나 아랫사람과 불화하며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고, 여명은 유산하거나 자궁질병, 고부간의 갈등, 의처의부 중에 시달리기도 한다. 자, 그러나 신해 해살은 그렇게 큰 작용이 아니고 미세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신중경금이 해중 간목을 파극한다, 도식한다 등 그러는데,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성분은 암장되어 있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요. 꼭 이 부분을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즉 신중에 무경 임수가 있고 해수 중에는 무토 임수 간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중에서 투출한 천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신금에서 투출한 천간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투출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암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태산이 있다면 이 태산 속에는 거대한 불덩어리도 있을 것이고 철광석도 있을 것이고 탄광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떠한 보석 뭐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동물들도 산에서 살고 나무도 살고 모두 다 살고 있다 그래요, 이 부분에.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 나무나 꽃이나 바위나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것을 추출된 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암장되어 있다 하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무슨 철광석이나 탄광이나 보석이나 또는 거대한 화학이나 이러한 부분이 속에만 있는 상태이고 겉으로 외적으로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요, 이미. 이렇게 아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은 신의 햇살에 대해서 이제 합과 형충파의 마지막 장이 되는데 모든 합과 형충파의 장은 오늘로 마치고 내일은 내일의 공부를 또 다시 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